다 모자라요. 영상들까지 계속 나올 테니까 이거 저장도 해야 되잖아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 세미컨덕터 쇼티지가 엄청 심해지겠죠. 성장 그래프는 그래프인데 어차피 못 만드는데 이 그래프 나와?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도 그렇고 자원도 다 부족한 것 같은데 말이 되는 거냐. 중앙 집중적으로 AI 팩토리처럼 만들어 가자. 아니면 온 디바이스에서 좀 하고 이렇게 좀 엮어서 하자. 막연하게 AI가 엔비디아가 뭐 칩 만들어서 뭐 하겠지라고 생각했지 어떤 식으로 이제 세상이 굴러갈 건지에 대한 감을 못 잡고 있었는데 이 그림 하나로 완전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시애틀에는 CVPR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. 네. CVPR이 뭐냐면 AI 학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세계 최대 학회. 그리고 비전뿐만 아니라 뭐 산업화되는 쪽 관련된 거에서 가장 영향력 1등인 학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번에 갔을 때 분위기가 이제는 뭐 진짜 꼭 해결해야 될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 있다. 여러분들도 항상 던질 수 있는 질문이고 네. AI 관련된 이제 거품론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, 사실은. 첫 번째가 이거죠. 고객이 누구고 진짜로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냐. 진짜 필요로 하는 데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. 당신들의 고객들을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.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이 있다면은 그 고객들이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고객이 생기는 거잖아요. 그럼 AI 고객들의 필요로 하는 분야는 어떤 거고 어떤 거를 진짜 메꿔줬을 때 AI가 잘 쓰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부분.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스타트업 투자 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질문들이 어떤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냐 하면 네. 오픈 AI가 뭐 새로운 뭐 하나 내놓는다든지 이렇게만 할 때마다 이제 농담삼아 하는 얘기 있잖아요. 이번에 이거 발표로 스타트업 1000개는 없어졌다.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 많이 해요. 빅테크 컴퍼니들, 빅테크 기업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겠니?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직접 할 거. 네, 그리고 빅테크라면 신경 안 쓸 것 같은 건 뭐겠니? 이거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. 만약에 빅테크가 할 것 같은 거는 지금 스타트업이 아직은 안 하니까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빅테크가 당연히 지금 거 끝나면 그 다음에 할 것들이 있거든요.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하느니 저기 해놓은 거 있으니까 내가 사버려 이런 게 되는 거니까. 보통은 그죠? 샀을 텐데 요즘에는 사기도 하지만 생성 AI가 되게 잘 되니까 직접 만들어버리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요. 네. 직접 만들어버리면 그거 잡힌 열심히 거죠. 만들었던 애들이 금방 박살이 나죠. 그러니까요. 네, 그래서 이제 빅테크는 안 들어올 만하면서 그럼에도 고객이 있고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게 뭘까? 니치 마켓이네요. 네네, 일종의. 그렇죠. 그죠? 예, 니치 마켓도 글로벌 사이즈로 가면 굉장히 크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5년 타임스케일로 보니까 그 5년 정도 지나면 AI를 이용해서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시장은 뭔가 라든지 그리고 AI가 접목됐을 때 그냥 기존의 클라우드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. 디지털 전환했을 때랑은 뭐가 달라?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공격적인 질문들이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. 한마디로 기술만 가지고서 뭐 이래저래 얘기를 하는 걸로는 그거는 이제 좀 지나지 않았냐. 뭐 기술 자체는 상당히 좋아졌고 그리고 AI 자체가 상당히 똑똑하게 잘한다는 건 알겠다. 근데 지금은 이제 누가 니네 고객이고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건 뭐고 그래서 돈을 낼 건지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와라.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이제 많이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. 이게 이제 첫 번째 근본적인 질문이고요. 결국은 이게 보면은 이제 아까 계층을 보여주셨는데 지하 1층부터 기반 공사하고 엔비디아가 이제 반도체 만들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마지막에 무엇인가 짠 하고 소비자한테 보여줬는데 그거 안 살 건데 이래버리면 이제 낭패인 그렇죠. 거고 네네. 그러면 고객들이 누가 그걸 돈 내고 살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.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 살 거냐 그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.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 근본적인 질문이죠. 그렇죠. 되게. 이젠 상업화 단계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.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고 그거에 답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너무 비싸요. 엔비디아 네. 칩 너무 비싸고요. 맞아요. 두 번째는 전기도 너무 많이 먹고 비효율적이라는 거죠. 맞아요. 네,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감당이 안 될 것 같다. 네, 결국에는 성능이라고 하는 건 다 비슷비슷해질 거거든요. 좀 지나면은. 그러면 언제나 이제 우리 역사가 증명하는 거는 성능이 비슷비슷해지는 시점에는 항상 효율이 좋고 원가를 싸게 하는 애가 유리해졌거든요. 마진이 커지니까. 맞아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달성을 할 거냐.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크게 두 파로 나뉘어요.
한판은 AI 팩토리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젠세랑이 컴퓨텍스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유명해진 발언이죠.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 시장을 봐라. 대량 생산하는 공장에서 하는 게 제일 싸. 네, 그러니까 GPU 팩토리에 해당하는 이제 엔비디아 가지고서 AI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커다란 데이터 센터에서 공장처럼 만들어갖고 전 세계에 AI 공급하자. H100 뭐 이제 B100 이런 게 비싸 보여도 그게 제일 싼 거야. 어차피 니네들이 각각 따로 할 거면 쉽지도 않아. 그래서 내가 대량으로 해볼게. 네, 그게 내 거 써 그냥 이런 거. 네, 그 이론이 AI 팩토리 이론이에요. 네, 근데 이 AI 팩토리 이론은 사실은 엔비디아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. 뭐 구글이라든지 그 클라우드 플랫폼 애들도 다 요 얘기를 해요. 왜냐하면 걔네들도 사실은 돈은 걔네들이 거둘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겠죠. 네. 네, 그에 비해서 이제 또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요즘에 이제 SLM 이 밑에 있는 이 LLM, SLM하고도 같은 맥락인데 AI 팩토리를 주장하는 곳들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 그러죠. 엄청 거대한 모델에서 이거 올려서 돌리려면은 일반 개인들의 PC나 이런 걸로 못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AI 팩토리에서만 돌아가요. 이 모델은 대신에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죠. 근데 효율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커플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. 근데 최근 경향이 이게 SLM 스몰 랭귀지 모델의 약자거든요. 좀 상대적으로 작아요. 라지 스몰. 라지 스몰의 경계를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데이터 센터향으로 만들어져 있는 AI 전용 어떤 데이터 센터 아니면 못 돌리는 거를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SLM은 예를 들어 PC나 아니면은 뭐 조금 고급 PC 그 다음에 좀 그 확대를 하면 스마트폰에서도 요즘 이제 돌릴 수 있는 모델 나오거든요.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기계 한 대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모델을 보통 SLM이라 그러는데 SLM의 크기가 전에는 70빌리언, 700억 개의 파라미터 숫자를 가진 거가 맥스로 봤었어요. 700억 개 파라미터, 그러니까 70빌리언 모델, 그게 라마 같은 오픈소스 모델에서 제일 많이 이제 제공하는 모델이거든요. 이거를 돌리려면 지금 PC 중에 한 4,500만 원짜리 PC를 돌리면 대충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RTX 4090, 그러니까 제일 비싼 GPU 있잖아요. 그거 꽂아갖고 돌리면 돌릴 수 있다. 돌릴 수 있는 그 정도가 70빌리언이 제일 큰 건데 이게 요즘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. 요즘 새로 나오는 모델들을 보면은 20빌리언에서 25빌리언 사이가 많이 나오거든요. 20에서 25빌리언? 그러니까 70빌리언보다는 좀 작아진 거죠. 근데 이 20빌리언, 25빌리언이면은 스마트폰에서 못 돌려요. 근데 이게 지금 퀄컴이 특히 이 얘기를 세미나를 하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거는 노트북에서 돌릴 사이즈가 20빌리언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노트북 수준에선 가능하다. 내년 정도부터는 20빌리언, 25빌리언 모델이 성능이 좋아진 거는 그냥 돌릴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그쪽 모델 사이즈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빌리언, 3빌리언 또는 1빌리언 이하 모델도 나오거든요. 이런 건 스마트폰에서 돌아가요. 그러니까 그런 종류들을 타겟팅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이제 퀄컴이나 애플 같은 회사들이 이제 여기 이제 오른쪽에 온디바이스 AI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어차피 다 노트북이니 PC니 휴대폰이 다 갖고 있잖아. 다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웬만한 거 처리해서 돌리면 중복이 되지 않고 쓰던 거에서 쓰는 거니까 그게 제일 효율이 좋지 않냐. 비용도 제일 싸고 그러다가 흘러 넘치는 복잡한 것만 좀 클라우드에 넘겨주면 되지. 뭐 공장 AI 팩토리 새로 해야 된다고 몽땅 여기다 해야 돼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제 두 파로 나뉘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, 오른쪽 두 파로 나뉘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계속 세미컨덕터 이제 반도체 쇼티지 계속 나죠 지금. GPU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났으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이크론조차도 2025년까지 지금 솔드아웃이라 그러잖아요. 다 팔렸다. 다 팔렸다. 네, 그 얘기 좀 하고 있고 이제 심지어는 HBM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저 HBM으로 돌리니까 SK 하이닉스도 그렇고. D램이 쇼티지가 날 것 같잖아요. D램도. 예, D램 쇼티지. D램하고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까지. 낸드 플래시까지 심지어. 지금 지금 다 모자라요. 영상들까지 계속 나올 테니까 이거 저장도 해야 되잖아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 세미컨덕터 쇼티지가 엄청 심해지겠죠. 반도체가 부족하다. 마이크론 실적 발표한 다음 날 삼성전자가 고객사한테 이번에 다 레터 보냈잖아요. 뭐라고요? D램이랑 이런 가격 20% 올린다고. 왜? 지금 수요 공급에서 수요가 넘치고 공급 모자랄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증설이나 이런 건 안 하고 있고 증설을 못하겠죠. 하더라도 HBM을 하잖아 지금. 그러니까 공급을 못할 게 뻔하니 당연히 가격을 올리는 거죠.
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리소스 쇼티지 계속 나지 네트워크나 전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TSMC가 다 못 만드니까 요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못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속 가능하냐 이거예요. 아, 이 마지막 질문이 제일 중요하네요. 네네네. 이렇게까지 언제까지 갈 거냐 이렇게 네, 해가지고. 그 성장 그래프는 그래프인데 어차피 못 만드는데 이 그래프 나와? 이렇게 성장할 거야. AI로 엄청나게 성장할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갈 수 있어? 그렇게? 그게 물리적으로 못 만드는데? 그리고 뭐 반도체도 없는데 뭘로 예. 할 거야? 이런 그리고 거죠. 물리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도 그렇고 뭐 이런 자원도 다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? 이제 너무 중요한 질문이네요. 예, 그런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. 그러면서 이제 두 개의 해법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최대한 효율화해서 중앙 집중적으로 AI 팩토리처럼 만들어 가자. 네. 아니면 그냥 어차피 PC나 적당한 수준에서. 온 디바이스에서 좀 하고 이렇게 좀 엮어서 하자. 양보하는 거죠. 일단. 예, 이런 두 가지 이 얘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. 그다음에 이게 이제 현실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저는 쿠다의 중요성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. 그 이유는 트레이닝을 이제 지금까지는 연구자들이라든지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. 계속 쓰는데 처음엔 트레이닝하는데 돈 많이 들거든요. 이렇게. 근데 시간 지나면 그냥 인퍼런스에만 돈을 써요. 추론에만. 추론하는 데만. 예, 계속 이렇게 올라. 얘는 떨어져. 왜냐하면 더 이제 할 게 없거든. 한 번 학습해 놓으면은 뭐. 네.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갖다 쓸 거란 말이에요. 그냥 갖다 쓰면은 원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쵸. 원가를 제일 싸게 만들어주는 것에 컴파일만 해서 올리면 서비스가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날이 갈수록 쿠다보다 원가가 얼마나 더 잘 싸게 해주는 데가 나오느냐 이걸 더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지죠. 그러니까 네. 비용 부분을 누가 잡냐, 비용을 얼마나 최적화하느냐가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 돼요.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회사 중에서도 올인원 에디팅하는 로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중에 이제 이것도 이제 이번 실리콘밸리에서 들은 제일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였는데 그 라지 랭귀지 모델 API를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 거 아닙니까? 네, 그래서 네, AI 네. 서비스 얹어서 만들잖아요. 네. 그게 오픈 AI가 됐던 구글 제미나이가 됐던 얹어서 만드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AI 위에 얹은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돈을 받겠죠. 그러면 고객한테 돈을 받아서 일부는 자기들이 가져가겠지만 일부는 당연히 API 포출을 해서 썼으니까 오픈 AI나 구글 제미나이한테 API 콜 비용으로 줘야 되잖아요. 사용 비용 줘야 되잖아요.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? 아직까지 완벽 집계는 아닌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약 70에서 80% 정도의 원가율을 지금 본대요.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은 당연히 유료화를 했을 때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네. 이제 20불을 냈어. 그러면 이제 이게 20불짜리 서비스다 생각하고 20불을 낸 거잖아요. 네네네. 그러면 이제 이 서비스를 만든 데 입장에서는 일부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일부는 이 오픈 AI 콜을 했으니 얘네한테 원가를 줘야 되는데 이 돈이 한 70% 14불, 15불 나온단 말이야. 그러면은 이게 너무 딱 듣기에도 만드는 데 입장에서 좀 너무 비싸서 못하겠다는 거죠. 원가율이 너무 높다 이런 느낌이 좀 드시죠? 네,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최적화하는 기술들을 갖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투자한 회사 같은 경우에 제일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웹 GPU 기술을 쓰더라고요. 브라우저에서 하거든요. 그럼 브라우저에서 그 클라이언트도 사실은 이 그래픽 처리를 해주는 걸 갖고 있어요. 컴퓨터들이 대체로. 그럼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상당 부분 이 기기에서 처리를 하고 API 콜 숫자를 줄여요. 줄여서 이 친구들은 한 30%밖에 원가율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, API가.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최적화를 해서 최대한 원가 떨어뜨리는 애들이 경쟁력이 생기겠죠. 돈 주기 싫은 거죠. 그렇죠. 오픈AI한테. 돈을 최대한 적게 이거 하는데 똑같은 서비스 하는데도 안 줄 수는 주면은 없으니까. 사실은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때 곤란하고 최대한 상당 덜 부분 주고. 부르는 거의 수를 줄여갖고 상당 부분은 요 클라이언트 어떻게든 PPC에서 해결해줄게. 많이 좀 해결을 하고 요거는 안 되지 하는 것만 이렇게 부르게 되면은 원가를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. 네네네. 네, 그런 기술 같은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기 시작을 해요. 네.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게 퀄컴이 이제 하이브리드 AI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를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온 디바이스에서 비용 부분이나 프라이버시 부분이나 애플이 진짜 이거 잘 보여줬죠. 프라이버시 관련된 것들을 아주 완벽하게 해주는 걸 보여줬는데 그리고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는 거 신뢰성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안 쓰니까 네트워크 비용을 안 써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처리해야 되는 건 온 디바이스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클라우드로. 이제 클라우드에서 일부를 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중계기에 이제 쓸 수 있는 것까지 나눠서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돈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. 그래서 이게 코스트 앤 에피션시 얘기거든요. 그리고 이제 퀄컴이 이제 요 그림 하에서 넥스트 칩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비욘드 에이시아 테크 서밋
이라고 하는 행사를 이제 홀딩을 하면서 AI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한번 드려봤고요.